안녕하세요. 자, 수학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못했던 문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마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1차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3번까지 풀어봤고요. 4번은 해보셨습니까? 3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4번을 해보셨어야 하는데 우리가 수업을 같이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내가 풀어주고 똑같은 유형일 때 그러고 나면 동영상을 세우고 학생들이 먼저 풀고 그리고 다시 동영상을 틀면 제 풀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 풀이하고 학생들이 푼 거랑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4번은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풀었으면 지금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봅시다. 소연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올라간 길보다 6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자 여기 속력 한번 표시해 봅시다. 속력 여기 속력 그리고 여기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총 3시간 20분이 걸렸다. 시간 나와 있습니다.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정했습니다. 올라간 거리를 x. 자, 저기 복잡하니까 밑에다 보겠습니다.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했습니다. 식이 하나 보이십니까? 올라간 길보다 6km를 더 먼 길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는 올라간 길보다 6km 더 먼 길을 자, 그러면 올라간 거리에다가 내려온 거리가 더 긴 거니까 올라간 거리에다가 6을 더하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온 거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총 3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리는 XY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때 거리는 X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 나와 있습니다. 속력은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5km로 내려왔습니다. 자, 거리 나와 있고 속력 나와 있으면 이 자료로 시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라갈 때 들어간 시간은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y입니다. 시간. 그리고 문제에서 시간 조건 나와 있습니다. 3시간 20분. 요 3시간 20분을 시로 고쳐야 됩니다. 시간 단위로. 그래서 3과 20분은 60분의 20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약분하면 3과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3분의 9로 3분의 10으로 대분수로 고쳐서 3분의 1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식 나옵니다.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 하면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계산하면 더하면 3분의 10입니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식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식을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합니다. 15를.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5를 합니다. 곱하기 15. 그래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3분의 x에다 15를 곱하면 5x로 정리가 됩니다. 플러스하고 5분의 y에다가 15를 곱하면 3y가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0에다 15를 곱하면 약분해서 50이 되겠습니다. 50. 이렇게. 자, 그리고 첫 번째 식을 요 두 번째 정리한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대입법으로 y에다가 x 플러스 6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5x하고 플러스 3에다가 y 대신에 x 플러스 6을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는 50. 자, 괄호를 풀고 5x 플러스 3x 플러스 18은 50입니다. 5x하고 동류항 계산하고 18은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8x는 50에서 넘어가서 18 빼면 32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은 4가 나옵니다. 이 x값 4를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y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y값은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었습니다. x값은 4, y값은 10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4km고 내려온 거리는 10km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풀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우고 이제 5번 해보겠습니다. 5번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6번은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읽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동생이 학교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출발하였다. 자, 동생은 매분 6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80m의 속력으로 걷는다면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것은, 형이 더 빠르니까 만나는 것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니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우리 형이 걸어간 시간을 x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이 걸어간 시간을 x분, 그리고 동생이 걸어간 시간은 y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생이 학교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출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동생이 10분 더 걸었습니다. 동생이 10분을 더 걸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걸은 시간 y는 형이 걸은 시간, 여기 x입니다. x보다 10분 더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10이라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 보면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것은 그랬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걸어간 거리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걸어간 거리가 똑같다. 그래서 동생이 걸어간 거리하고 형이 걸은 거리랑 같습니다. 자, 이걸로 식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동생이 걸은 거리는, 동생은 속력이 60이니까 60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60 곱하기 동생이 걸은 거리는 y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y. 형이 걸은 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80 곱하기 x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식 2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x 더하기 10이라는 식이 나왔고 하나는 60y는 80x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요 두 번째 식 60x는 80y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풀어 보겠습니다. 요 두 번째 식을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0, 10으로 약분하고 그리고 다시 2로 약분하면 3x는 4y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x는 4y. 그리고 이 정리된 두 번째 식에다가 첫 번째 식을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3x는 4하고 y 대신에 x 플러스 10을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을 전개하고 4x 플러스 40 4x를 이항합니다. 여기 자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자를 잘못 썼습니다. 두 개를 서로 거꾸로 자 여기랑 여기 거꾸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 보겠습니다. 60y는 80x입니다. 그래서 3y는 4x가 되겠습니다. 자, 3y는 이걸 지우고 자 다시 살펴야 되겠네요. 이거 지우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y 대신에 x 플러스 10을 대입하면 3에다가 x 플러스 10 되고 는 4x 이렇게 됩니다. 자 전개하면 3x 플러스 30은 4x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간단하니까 그냥 3x를 우변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3x를 우변으로. 그럼 30은 4x 빼기 3x니까 x값은 30 이렇게 나옵니다. 자, x값 구했습니다. 이 x값을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y값 나옵니다. 그래서 y값은 40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x값 30이고 y값은 40입니다. 자, 여기 식을 정리해서 안 써봤는데 여기 y는 x 플러스 10이라고 쓰시면 되고 거리에 대한 식은 그냥 60y는 80 이거 60y인데 그냥 칸이 작으니까 요 정리된 식을 써봅시다. 요거 3y는 4x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3번 xy 값 구했고 따라서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것은 형이 출발한 시간을 형이 걸어간 시간을 x분이라고 했으니까 형이 출발한 지 30분 뒤에 만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됐습니까? 자, 지우고 밑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풀어보셨습니까? 식 잘 세우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연이가 공원을 향해 분속 40m로 걸어간 지 10분 후에 지수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길을 분속 90m로 공원을 향해 출발하여 공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미연이가 공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연이가 공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하겠습니다. x. 여기서 미연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미연이가 공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x.
당연히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지수가 걸린 시간은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연이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10분 뒤에 출발했습니다.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x는 y 더하기 10이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분속 40m, 속력이 40입니다. 여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연이는 속력 40, 그리고 지수는 속력이 90입니다. 자전거 타고 갔으니까 90. 자, 그래서 시간 나왔고, 여기 시간입니다. 시간, 걸린 시간, 그리고 속력 나갔습니다.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속력. 그러면 거리 나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미연이가 걸어간 거리는 40x, 그리고 지수가 자전거 타고 간 거리는 90y입니다. 90y.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얘기는 거리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똑같다. 걸어간 거리하고 자전거 타고 간 거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 40x는 90y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식 두 개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요 밑에 지우고 여기다가 풀어보겠습니다. 요 밑부분을 좀 지우고. 자. 일단 두 번째 식을 양변을 10으로 나눠서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하면 요 밑에다 써봅시다. 4x는 9y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대입법으로. 그래서 x에다가 y 더하기 10을 대입하는 거니까 4하고 괄호 열고 y 더하기 10 괄호 닫고는 9y가 됩니다. 전개하면 4y 더하기 40은 9y가 되고 4y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계산해 봅시다. 40되고 9y에서 4y를 빼니까 5y가 나옵니다. 양변을 5로 나누면 y 값은 8이 나옵니다. 자, y값 구했습니다. y값을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x값 나옵니다. x값은 y 대신에 8 대입하면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연이가 공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냐 하면 18분 되겠습니다. 미연이 시간을 x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8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잘 풀었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마지막 6번까지 마지막으로 풀어봤고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끝났고 연립방정식 단원 전체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중학교 2학년 수학,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맨 마지막 단원 쭉 넘기시면 80페이지에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8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건 함수의 뜻과 표현인데 요 단원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잘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래서 먼저 함수의 뜻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함수의 뜻을. 함수의 정확한 뜻은 정확하게 뜻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함수란 무엇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 여기까지.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오직 하나. 요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씩. x값에 y값이 하나만 정해져야 됩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x값에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면 함수다 이렇게. 자, 그 오직 하나씩 이 x값에 y값이 하나 정해지는 이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x값에 y값이 오직 하나 정해지는 그 y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y는 fx에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fx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거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요 밑에 있는 건데 요거 F1. F1이면 요게 함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2 요것도 함수값. 요 F3 요거를 그냥 함수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y는 fx라고 써 있으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1 그러면 요거는 함수값. F2 함수값, F3 함수값. 여기 x 대신에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함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이 들어갔으니까 x는 1일 때 함수값 이렇게. 여기 2가 들어가 있으면 x는 2일 때 함수값. 3이면 x는 3일 때 함수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표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고 밑으로 내려서 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같이 해볼 겁니다. 1번하고 2번. 요거는 뭐 동영상을 세우지 않고 저랑 같이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자루에 600원 하는 연필 X자루의 가격이 Y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한 자루에 600원, 두 자루면 1200원, 세 자루면 1800원, 네 자루면 6, 4, 24, 24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자루면 얼마입니까? 가격은 600X라고 XY 사이의 관계식을 정하면 됩니다. 함수 맞습니다. X값에 Y값이 이렇게 하나씩 정해집니다. X값에 Y값이 이렇게 하나씩 정해지는 거. 이거를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할까요? 지우고. 자,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이면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의 길이가 1이면 세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6입니다. 그래야지 곱해야지 36 나옵니다. 가로의 길이가 2면 세로의 길이는 18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3이면 3 곱하기 12 해야지 36 남으니까 12. 4면 4, 9, 36, 9 이렇게 됩니다. 자, x, y 사이의 관계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x랑 y랑 곱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x 곱하기 y는 3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y는 이런 식으로 쓰시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y는 x분의 36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같은 식입니다. 함수인지 아닌지 말하시오. 함수 맞습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관계식. 자, 지우고 자, 다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3번, 4번, 5번입니다. 3번, 4번, 5번.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y가 x의 함수인 것은 0표, 함수가 아닌 것은 x표 하시오. 자, 3번. 자연수 x의 약수. 어떻게 함수 같아 보입니까? 자연수 2의 약수. 약수는 1도 있고 2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함수가 아닙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2개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그래야지 함수입니다. 이거는 x값 하나에 y값 2개 함수가 아닙니다. 자, 4번 1인당 입장료가 1,500원인 박물관에 X명이 들어갈 때 총 입장료 Y. 한 명이면 1,500원, 두 명이면 3,000원, 세 명이면 4,500원. 관계식도 나옵니다. 총 입장료는 1,500에다가 X를 곱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함수 맞습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정해집니다. 요거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5번 밑변의 길이가 5cm, 높이가 xcm인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초등학교적인 표현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합니다. 자, 정리하면 2분의 5 x라고 정리됩니다. 함수 맞습니다. 함수 맞습니다. 자, 지우고 자, 밑에 함수값 해 보겠습니다. 함수값. 자, 6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하나만 제가 천천히 정확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2개는 해줘야 되겠구나. 자, 6번 해보겠습니다. 6번. 6번을 제가 먼저 풀고 7번은 여러분이 푸시기 바랍니다. 6번. fx는 7x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함수가 주어진 겁니다. 함수가. f-3의 값은 그랬습니다. 요 밑에다 해보겠습니다. f-3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x에다가 -3을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x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x자리에 -3 이렇게 곱하기 기호 정확히 해주시고 음수를 넣었으니까 괄호 정확히 해주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1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7번, 8번, 9번, 10번 지금 영상을 세우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푸셨습니까?
밑에다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식 밑에다가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F하고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함수식 마이너스 3x의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분의 3 됩니다. 자, 잘하고 계십니까? 8번도 요 밑에다가 하셨습니까? 여기는 좀 칸이 작으니까 옆에다 해보겠습니다. F12라고 돼 있습니다. 3분의 2에다가 x자리에 12를 넣는 겁니다. 곱하기 12 이렇게 정확히 곱셈기호 써주시고 약분하면 8 나옵니다. 자, 됐습니까? 지우고 9번, 10번도 해보겠습니다. 9번은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F-5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15라고 정확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나옵니다. 10번은 요 옆에다 해봅시다. F 마이너스 4 마이너스하고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12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이 됩니다. 자, 함수값 구해봤습니다. 함수값 우리가 6번부터 10번까지 함수값 자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지우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차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1차 함수 2학년 때는 1차 함수를 공부하고 3학년 되면 2차 함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2차 함수. 자, 보겠습니다. 1차 함수. 여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이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 여기 ax 플러스 b. 여기 1차식. y는 ax 플러스 b. 요런 모양이면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거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1차식입니다. 1차식. 그리고 이렇게 써 있으면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1차식. 요거를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고 y는 이렇게 써 있으면 1차 함수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 ax 플러스 b에 끝에 0하고 이렇게 부등호를 쓰면 1차 부등식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서 자,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해볼 겁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다음 중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은 0표, 아닌 것은 x표 하시오. 1번 1차 함수 맞습니다. 2번도 1차 함수 맞습니다. 3번 1차 함수 아닙니다. 이거 분모에 있으면 아닙니다. 분모에 들어있으면 1차 함수 아닙니다. 4번 1차 함수 맞습니다. 요 4번식은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2분의 1 x 플러스 1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요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차 함수 맞습니다. 요 분자에 있으면 1차 함수가 맞습니다. 분모는 아닙니다. 5번
1차 함수 아닙니다. 요 5번식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5번식이 2차 함수. 자, 지우겠습니다. 좀 올려서 6번과 7번 해보겠습니다. xy의 관계식을 구하고 1차 함수인지 말하시오.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세우고 먼저 풀어보셔도 됩니다. 6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y.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4를 곱해주면 됩니다. y는 4x. 1차 함수 맞습니다. 자, 7번. 무게 200g인 바구니에 50g인 달걀 x개를 담았을 때의 무게 y.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게는 바구니 무게하고 달걀 무게를 합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달걀은 50g짜리 x개니까 50x가 달걀의 무게가 되고, 그리고 바구니 무게 200g을 더해주면 전체 무게가 나옵니다. 1차 함수 맞습니다. 이렇게. 자, 지웠습니다. 중지하시고 다 위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8번부터 11번까지 함수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함수값 구하는 문제. 여기 함수식이 써 있고, 그리고 F3, 이게 무슨 뜻입니까? F3, x에다가 3을 넣었다 라는 뜻입니다. x는 3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부릅니다. x는 3일 때의 함수값, x에다가 3을 넣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F3은 2하고 x자리에 3을 넣으면 이렇게 정확히 곱셈기호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계산하면 600이 3이니까 3입니다. 9번도 자, 끊고 먼저 해봤습니까? 자, 끊고 먼저 해봐야 됩니다. 안 하셨으면 끊고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은 마이너스 2를 넣었다. 2하고 곱하기 기호 정확히 하고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번 x는 0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x는 0일 때 함수값 어떻게 구합니까?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2 곱하기 0 빼기 3 마이너스 3입니다. 11번 그냥 써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우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함수값도 구했고 12번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 위에 8번에서부터 11번까지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함수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니까 x자리에다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일일이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2번하고 13번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바로 그 밑에다가 해보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입니다. 1. 자, 그 밑에 2 곱하기 x값은 0이니까 0, 이건 괄호 안 해도 됩니다. 2 곱하기 0 더하기 3, 3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x값 1 더하기 3 계산하시면 5 나옵니다. 자, 마지막 2 곱하기 2 더하기 3 자, 계산하시면 7 나옵니다. 7.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3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1차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모양을 공부할 겁니다. 가장 간단한 모양. 가장 간단한 모양. 가장 간단한 모양. 자,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y는 ax. 요 a 값은 이제 숫자로 정해집니다. y는 ax. 자,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해 보겠습니다. y는 ax라는 1차 함수.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y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여기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요 위에 두 가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가는 거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2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라는 뜻입니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자, 3번,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납니다.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그래프하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a가 0보다 작을 때. 자, 1번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을 이거를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두 번째,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여기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그리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보이십니까? 2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입니다.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a가 0보다 큰 경우하고 a가 0보다 큰 경우하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 모두 원점을 지납니다. 여기 또 여기 둘 다 원점을 지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4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해봅시다. 어이구, 이런. 자, 중지를 하시고 쭉 올려서 1번하고 2번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는데, 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차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습니다. 원점에다가 점을. 그리고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니다. x에다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y 값이 3이 나옵니다. 요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3, x값이 1일 때 y값이 3이니까 이걸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1,3입니다. 1,3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x값에다가 2를 대입해 봅니다. y값이 나옵니다. y값 얼마 나옵니까? 6 나옵니다. 요거는 순서상으로 하면 2,6입니다. x값 2에다가 y값이 6이니까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찍어보고 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밑에 것도 해봅시다. 밑에 거. 요거, 밑에 거는 일단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에다가 점을 찍고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x의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을 대입하면 분수가 나옵니다. 분수는 조금 귀찮으니까 2를 대입해 봅시다. 2를. x에다 2를 대입하면 y값이 1 나옵니다. 순서상은 2,1, x값 2, y값 1이니까 2,1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분수 나오니까 4를 대입해 봅시다. 4. 그러면 y값은 2가 나옵니다. 어디다 점 찍어야 됩니까? 4,2에다가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3개 정도 찍으시고 직선으로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까? 요 두 개만 가지고 4번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랬는데, 자, 여기 그 a 값에 해당하는 숫자 3과 여기 2분의 1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3과 2분의 1. 3이 숫자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y축에 이렇게 y축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숫자가 작으면 y축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y축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한 문제만 더 그려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먼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점에다 점을 찍습니다. 원점에 점을 찍고 x값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x 1일 때 y값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x값이 2면 y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x값 2일 때 y값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는지 대충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집니다. 다시 최대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